창동요구 1번 AB가 두 다항식 AB가 저렇게 주어졌을 때 이 A-B는 요건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2배의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얘가 2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6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3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 이렇게 해서 5번 하고 마무리를 해주면 될 것 같네. 창동요구 2번 저 친구의 전개식에서 x제곱 y의 개수는, 그럼 x제곱 y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얘를 전개를 할 때 x랑은 뒤에 마이너스 3xy랑 곱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x제곱 y가 나올 거고, 여기 2y랑은 x제곱이랑 곱했을 때 2배의 x제곱 y가 나와서 x제곱 y는 저식을 전체 전개했을 때 x제곱 y는 마이너스 x제곱 y 이렇게 되니까 개수는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꼭 마이너스 부호까지 챙겨서 개수다 라는 사실까지 알고 있어야 돼. 3번 다항식을 x제곱 더하기 x-1로 나눴을 때의 몫을 qx 나머지를 rx라고 할 때,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다항식의 차수가 안 높아. 3차밖에 안 돼. 그리고 나누는 애가 2차야. 이럴 때는 직접 나눗셈을 한번 해줘도 괜찮아. 굳이 검산식을 안 쓰고.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 직접 나눗셈을 한번 해보면 2x 3승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 이렇게 써주고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 그럼 여기에 2x 써주고 2x랑 얘네들이랑 다 곱해서 2x 3승 더하기 2x 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빼주면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줘서 마이너스 3이랑 또 얘네들이랑 다 곱해서 써주면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6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여기도 똑같이 빼줘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2x 3승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를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은 2x 마이너스 3이고 나머지는 6x 더하기 1이다. 여기서 멈출 수 있는 이유는 뭐야? 항상 나머지는 누구보다만 작으면 돼? 차수가 나누는 애보다 차수가 낮기만 하면 거기서 나눗셈을 멈춰도 되고, 우리가 얘를 검산식으로 한번 써보면 2x 3승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는 x제곱 더하기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몫이 2x 빼기 3이고 나머지가 6x 더하기 1인데, 우리가 검산식을 써주는 이유는 항상 계산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써주는 거고, 이걸 전체를 다 전개를 해서 확인을 하기엔 좀 힘드니까 초구창의 개수가 맞는지 그 다음에 상수항이 맞는지 이 정도만 확인을 해줘도 계산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확인을 해줘 보고, 그럼 그때 요 2x 빼기 3이 뭐가 되는 거야? qx가 되는 거고 6x 더하기 1이 rx가 되는 거고, 그래서 따라서 문제에서 q1 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q1 값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 r2 값도 구하라 그랬으니까 r2 값은 13이 될 거고, 두 개를 더해주면 12. 이렇게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겠다. 다음 등식이 4번 다음 등식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이렇게 써있잖아.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 말이 무슨 소리야? k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거고,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건 항상 어떻게 정리를 해주자. k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면 가장 높은 차수가 k에 대한 1차니까 k가 들어가 있는 게 여기 x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가 있고 끝이네. 그럼 나머지는 x 플러스 y 플러스 6 해서 얘가 0이 되는데, 이게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것, k에 대해서 k에 무슨 값을 넣어도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이 된다라는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주면 x-2y의 값이 0이고 x 더하기 y의 값은
마이너스 6이니까 얘네 둘을 빼주면 마이너스 3y는 6이니까 y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x 값은 마이너스 4가 나오겠지? 그래서 x 곱하기 y의 값은 8이다 하고 끝.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말이 k에 대한 항등식이란 말을 꼭 캐치를 해주고 그 캐치를 하고 난 뒤에는 이제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주면 된다 라는 것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아. 5번을 풀기에 앞서서 우리가 나머지 정리가 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가봅시다. 나머지 정리란 다항식 fx를 어떠한 1차식 ax 더하기 b로 나눴을 때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는 1차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상수가 되겠지. 그럼 그때 내가 요 r 값을 어떻게 구할 건지, 요 r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가 검산식이니까 항등식이겠지? 그럼 요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양변에 x에다가 같은 숫자를 대입해서 내가 나머지를 구할 건데 그 대입할 숫자가 뭐냐면 요 ax 더하기 b가 0이 되는 x값, 즉 x는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을 해보면 f 마이너스 a분의 b가 뭐가 나오더라? r이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fx를 어떠한 다항식 ax 더하기 b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쓸 거다? f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쓸 거다. 요만큼이 나머지 정리인데 나머지 정리가 이제 여기까지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활용을 하는 방법은 이제 이런 거야. 당연하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요만큼을 이용하는 것도 당연한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도 이용을 해줘야 돼. 반대로 만약에 f 2의 값이 3이다 라는 거를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아, fx는 x-2로 나누면 분명히 몫이 어떻게 있을 거고 나머지가 3이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나중에 이걸 이용을 해서 식 작성을 해볼 거야. 됐어? 우리가 f2는 3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fx를 이렇게 작성을 할 수도 있어야 돼. 요건 어려운 게 아니라 요 위에 거랑 그냥 반대되는 과정일 뿐이야.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썼던 식을 가지고 위에 결과를 얻어냈었다면 반대로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식을 작성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까지 우리가 알고 가주면 좋을 것 같아. 여기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까지. 그럼 이거 문제로 가보면 어쨌든 지금 이 다항식 자체를 내가 fx라고 보면 이 친구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얘가 0이 되는 x값이 1이니까 f1이 될 거고 얘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얘가 0이 되는 x값이 마이너스 2니까 f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얘네 둘이 서로 같을 때 즉 f1의 값과 f 마이너스 2의 값이 같을 때고 같다라고 한 거고 f1의 값은 대입해보면 fx의 x자리에다 1 대입해보면 1 마이너스 a 더하기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8 더하기 2a 더하기 2가 돼서 3a는 9 따라서 a 값은 3이 될 거다. 이렇게까지. 이건 뭐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은데 나머지 정리가 정확하게 뭔지 알고 가는 게 중요하고 나머지 정리뿐만 아니라 나머지 정리를 이렇게 아래처럼 활용하는 방법까지 알고 가야 된다. 식 작성을 하는데 이렇게 이용이 될 수도 있겠구나까지. 6번 또한 항등식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항등식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왔냐면 계속 수치대입법으로 해결을 해왔었어. 해왔었는데 수치대입법 말고도 우리가 개수비교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문제는 내가 개수비교법을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볼 거야. 해결을 한번 해볼 거야.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면 2차식 px가 뭐 2차식이라 그랬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해주고 a 값은 0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써주면 될 거고 그때
요만큼의 정보를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이제 이용을 해주면 되는데, 나머지 정리를 이용을 할 때 아까 정확하게 어떻게 해줬냐면, 얘가 0이 될 때 x값, 즉 x는 2를 x자리에 넣어주는 거야. x자리에 이제 2를 넣어주면 여기가 몇이 되겠어? 0이 되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내가 가로친 요만큼의 정보를 사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 p0의 값이 -3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 근데 혹여나 요게 잘 안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저걸 검산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 검산식을 써보면 p2-x를 x-2로 나누면 몫이 존재할 거고, 나머지가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럼 그때 양변의 x에다가 뭘 대입해줘? 얘가 0이 되는 x는 2를 대입을 해주면, 항상 여기 x에다가 2를 대입을 해주는 거야. 막 x에다 2 대입해줬다고 p2는 -3 이렇게 쓰는 건 안 돼. 됐어? 그래서 x에다 2를 대입해주면 2 빼기 2니까 0이 돼서 p0은 -3이다 이렇게 써주는 게 맞을 거고, 지금 그럼 px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인데, 그때 0을 넣었을 때 -3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ax제곱 더하기 bx -3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x 곱하기 px 더하기 x제곱이 x제곱 -1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할 때니까 저기도 식을 이렇게 써줄 수 있겠다. x하고 내가 px 대신에 이제 ax제곱 더하기 bx-3을 넣어줄 수 있고, 더하기 x제곱은 x제곱 -1로 나누어 떨어지면은, x제곱 -1로 나누어 떨어지면 여기에 분명히 몫이 이렇게 생길 텐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좌변을 내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좌변이 이렇게 정리가 돼. ax 세제곱 더하기 여기가 bx제곱 x제곱이니까 b 더하기 1 x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러면 좌변이 3차니까 우변도 몇 차여야 돼? 우변도 3차여야 되지. 그래서 이럴 때는 좌변의 차수가 3차 또는 4차일 때는 요 나누는 애가 만약에 2차라 그러면 목도 qx라고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차수를 맞춰서, 지금 여긴 3차니까 여기 몫이 1차가 돼야 2차랑 1차랑 곱했을 때 3차가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를 내가 ax 더하기 c 이렇게 설정을 해줄 거야. 내가 왜 ax 더하기 c라고 설정을 했냐면, 최고 차이 계수는 어차피 a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설정을 해줬고, 그럼 내가 개수 비교를 한다 그랬지? 개수 비교를 하려면 우변도 뭘 해줘야 되냐면 전개를 해줘야 되는데, 전개를 해주면 되지 뭐 까짓 거. 그럼 ax 3승 더하기 cx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좌변엔 상수항이 없고 우변엔 상수항이 있으니까 우변에 이 상수항이 몇이라는 거야? 0이라는 거고, 좌변의 1차는 우변의 1차랑 같으니까 a 값이 몇이 나와? 따라서 a 값은 3이 나올 거고, 지금 c 값이 0이 나왔으니까 2차항이 0이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 2차항도 0이어야겠지. 그래서 b 값도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a, b, c 값이 다 나왔으니까 내가 px를 이렇게 결정해 줄 수 있겠다. 3x 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결정을 해줄 수 있을 거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p3의 값이었으니까 27 빼기 3 해서 24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왜 답이 없냐? 아, 쏘리. c 값은 c가 아니구나. 쏘리. 여기서 px는 ax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3이지? 여기. 그래서 p3의 값은 27 빼기 6 해서 21 이렇게 해주면 답이 4번.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것보다는
항등식을 다루는 방법, 또 한 가지 방법을 제안을 한 거고, 개수비교법이라고 제안을 한 거고, 그때 개수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신경을 써야 되냐면 좌변과 우변의 차수를 신경을 써야 되고, 또 뭐도 신경을 써야 돼? 차수 신경 쓰고 개수까지 신경 써서 개수를 비교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 근데 어떨 때만 가능하냐면 차수가 3차 또는 4차 같이 차수가 그렇게 높지 않을 때만 개수비교법을 써주면 좋아. 차수를 모르거나, 수치대입법은 차수를 모르거나 얘가 3차나 4차보다 높을 때 써주면 좋고, 개수비교법은 좌변의 차수가 3차 또는 4차일 때 몫을 QX라고 설정하지 않고 몫을 좀 명확하게 1차 또는 2차일 거다 라고 설정을 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7번 다항식이 개수가 정수인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는 이라고 했는데, 지금 자연수 n을 좀 살리기 위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n이잖아. 그래서 어쨌든 x제곱 더하기 2x-n이 개수가 정수인 두 1차식의 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작성을 할게. 이때 당연히 a랑 b는 정수. 됐지? 그럼 그랬을 때 우변을 전개를 해보면 x제곱 더하기 a-bx 마이너스 a 곱하기 b니까 우리가 첫 번째 a-b는 2다 라는 정보, 두 번째 n은 a 곱하기 b다 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얘네 둘을 합치면 내가 여기서 a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b 플러스 2를 쓸 수 있으니까 얘네들을 합치면 n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b 곱하기 b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b 곱하기 b 플러스 2를 이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아무 생각 없이 b와 b 플러스 2를 곱한 게 아니라 b와 b보다 이만큼 큰 수랑 곱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럼 그때 이 n이라는 건 현재 b와 b보다 이 큰 수가 곱해져 있는데, 이거의 값은 1에서 200 사이래. b는 무슨 수고? 정수고. 그럼 그때 이 사이에서 가능한 값들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게 사실 b값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다 생각을 해보는 게 맞지만, 어차피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중복된 거를 다 셀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양수일 때만 체크를 해도 충분히 답이 나올 거다. 그래서 b가 1일 때 1 곱하기 3에서 3이 가능할 거고, 근데 이 경우는, 그러니까 3이 나오는 경우는 요거 말고도 이제 더 있을 거야. b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얘도 3인데 둘 중 하나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양수 쪽에서 가장 작은 숫자부터 건드려 본 거야. 물론 이제 a, b 순서쌍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다 체크를 해줘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n 값이니까 다 체크를 해줄 필요가 없는 거고, 그래서 2 곱하기 4 해서 누구도 돼? 8도 되고, 3 곱하기 5 해서 15도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세줄 거야. 그럼 이제 어디까지 될까 고민을 해보면, 조금 더 해보자. 우리가 어차피 200까지니까 우리가 13 곱하기 13이 169라는 걸 알고 14 곱하기 14가 196이라는 걸 아니까 내가 13 곱하기 15를 한번 해보면, 13 곱하기 15를 하면 얼마야? 169에다가 26을 더하면 얘가 195인가? 이렇게 돼서 200 전에는 여기서 끝날 거고, 뭐 나머지 이제 만약에 14 곱하기 16을 해버리면, 14 곱하기 16을 해버리면 얘는 200보다 커져 버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자르고, 그럼 총 몇 개야? 1, 2, 3 해서 13까지니까 총 13개가 나오겠다. 이렇게 해서 개수를 세주면 됩니다.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n이니까 일부러 x 더하기 a, x 빼기 b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근각계수의 관계래, 개수 비교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식을 얻어서
n은 b 곱하기 b 플러스 2다를 얻어냈고 이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순서쌍을 구하시오가 아니었고 정확하게 n의 개수를 구하시오였으니까 우리가 음수 쪽은 생각하지 않고 양수 쪽만 생각해서 1에서 200 사이에서 가능한 n값을 모두 다 찾아낸 거고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가 만약에 가능한 자연수 n의 개수가 아니라 자연수 n의 합을 구하라고 해도 조금 계산하기가 불편하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하면 할 수 있다까지. 8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볼 건데 그냥 한 가지 방법만 선택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보기차식이 나왔으니까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도 한번 할 겸 해서 첫 번째 저게 이렇게 생긴 짝수차항과 상수항만 있는 식을 보기차식 여기엔 지금 등호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보기차 방정식. 그럼 일단은 방정식을 풀려면 인수분해를 해야 하고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는 우리가 쉽게 인수분해가 되는 게 아니면 항상 합차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주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제 같은 경우에는 합차를 이용을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2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얘를 전개를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4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1 똑같이 나올 거니까 얘는 x제곱 플러스 루트 2x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루트 2x 마이너스 1 얘가 0이 될 거고 그래서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루트 2x 마이너스 1이 0일 때는 여기 x에 0 넣어도 성립 안 하니까 x값이 0이 아니란 소리니까 x로 막 나눠도 되지 0이 아니니까 그래서 양변을 x로 나누면 x 마이너스 x분의 1의 값이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는데 그럴 리가 왜? x는 양수잖아 0에서 1 사이에 아니구나 쏘리 x가 0에서 1 사이니까 얘가 맞네 왜냐면은 x가 0에서 1 사이면 누가 큰 거야? x분의 1이 x보다 클 거니까 얘는 음수가 나오는 게 맞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해줄 수 있는 거고 일단 먼저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루트 2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x 이게 루트 2가 나오는데 이걸로 인해서 얘가 땡 이렇게 해서 풀어줄 수도 있고 두 번째 애초에 처음부터 x 4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1은 0이라는 방정식의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주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의 값이 4가 나올 거고 여기서 x 마이너스 x분의 1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요 값이 2가 돼서 x 마이너스 x분의 1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올 건데 이때도 당연히 마이너스 루트 2를 선택을 해줘야 된다. 왜? x의 범위가 0에서 1 사이일 때는 x분의 1의 값이 x의 값보다 클 거니까 x 빼기 x분의 1의 값은 음수가 나올 거니까 뭐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이게 보기차식 같은 경우에는 방정식을 풀 수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데 뭐 방정식을 풀어서 구해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요 2번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항상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구해준다라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위까지 꼭 확인을 해주자. 9번 삼각형 ABC의 세변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ABC는 모두 다 양수일 거고 이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조건 가는 인수분해하면 A-4 A 더하기 2는 0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A 값은 4 또는 마이너스 2인데 A 값이 양수라 그랬으니까 A 값은 4가 될 거고 조건 나는 정리를 하면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이니까 얘는 어떤 삼각형이냐면 B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 될 거고 그래서 삼각형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스몰 b 뭐 A랑 C는 어디든 상관없겠지 이렇게 그래서 조건 다를 정리를 할 때 다 같은 식은 어떻게 정리하기로 했냐면 우리가 차수가 낮은 미지수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기로 했는데 얘는 지금 ABC 차수가
동일하니까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할 거냐면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할 거고,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할 때 지금 A에 대한 2차식은 여기는 이미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뒤에 쪽만 다시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A제곱 B-C는 그대로 써주고 뒤쪽만 전개를 해서 B제곱 C 마이너스 B제곱 A 더하기 C제곱 A 마이너스 C제곱 B 이렇게 써주고, 그럼 A제곱 B-C는 그대로 써주고 뒤에 A가 있는 항들 묶어주면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지금 B제곱 C랑 마이너스 C제곱 B가 남아있으니까 얘네들은 공통인수 BC로 묶고 B-C 이렇게 될 거고, 여기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마이너스로 묶어주고 B-C B 더하기 C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지금 여기도 B-C 여기도 B-C 여기도 B-C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얘네는 B-C로 묶어주고 A제곱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그 다음 B 더하기 C A 더하기 BC 이렇게 묶이겠네. 그럼 그랬을 때 얘를 한 번 더 인수분해를 해주면 B-C 하고 뒤에 거는 A-B, A-C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이 값이 지금 0이어야 되잖아. 이 값이 0이어야 되면 따라서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B는 B변이니까 우리가 같을 수 있는 애는 누구랑 누구밖에 없어? A랑 C밖에 없겠지? 근데 A 값이 4라 그랬고 그럼 C 값도 4가 될 거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는 8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다. 10번 다음을 만족하는 실수 XY에 대해서. 근데 이미 얘는 뭐야? 우리가 이제부터 보이는 모든 수들은 복소수로서 항상 어떻게 정리해서 쓰기로 했냐면 실수부 더하기 허수부 i꼴로 정리해서 쓰기로 얘기를 했었고, 지금 얘는 이미 실수부 더하기 허수부 i꼴로 정리가 되어 있고 좌변은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우변이 0이니까 복소수가 같을 조건에 의해서 얘도 0이고 얘도 0이겠다. 그래서 우리가 x 더하기 2y는 0, 2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0. 얘네들 이제 연립해주면 되겠지? 얘네들 연립하려면 위에 거 2배 하자. 위에 거 2배 하면 2x 더하기 4y는 0이고 빼주면 그대로 빼주면 마이너스 5y가 마이너스 10이니까 따라서 y 값은 2가 나올 거고 x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다. 그래서 x 더하기 y의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끝내주면 될 것 같아. 방금 사용한 게 뭐라고? 복소수가 같을 조건. 복소수가 같을 조건은 좌변과 우변에 어떤 식이 있을 때 좌변을 a 플러스 bi 꼴로 정리를 하고 우변을 0꼴로 정리를 했을 때 이 그 복소수의 실수부도 0이 되고 허수부도 0이 돼야 된다. 이게 복소수가 같을 조건. 11번 우리가 복소수라는 건 실수와 허수로 나뉘는데 이때 이 허수는 순허수와 순허수가 아닌 허수로 나뉘고, 순허수라는 건 어떻게 생긴 애들이냐면 3i 이렇게 허수부만 존재하는 애들, 즉 실수부가 0인 애들. 순허수가 아닌 허수는 실수부도 허수부도 0이 아닌 애들, 이렇게 생긴 애들. 그럼 실수는 어떤 애들이야? 2, 4-2 루트 3, 2분의 3 이런 애들이 실수겠지? 됐어? 그럼 그랬을 때 지금 어떤 복소수 z를 정의를 했는데 그 z의 제곱이 양의 실수가 되어야 된대. 그럼 이제 우리가 만약에 실수들은 제곱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실수들은 제곱을 하면 항상 0 이상이다가 기본이지. 아무리 이렇게 생긴 거라도 실제로 제곱을 해보면 항상 0보다 크게 될 거고, 제곱해서 0이 되는 애는 0이 있을 거고. 그 다음 순허수는 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 항상 음수가 되겠지. 왜? 3i 같은 거 제곱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9니까. 그 다음 순허수가 아닌 허수는 제곱을 하면 그대로래. 얘는 이제
허수가 나오게 되겠지. 뭐 얘는 이제 순허수가 아닌 허수일 수도 있고 순허수일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라. 됐어? 그래서 복소수라는 거는 제곱을 했을 때 0 이상이 될 때와 0보다 작아질 때와 둘 다 아닌 어떤 허수가 나올 때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어떤 걸 요구하고 있냐면 z제곱이 양의 실수가 될 때를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z제곱이 양의 실수가 될 때는 당연히 언제겠어? z가 그냥 z가 0이 아닌 어떤 실수면 되겠지? 아까 여기서 얘기했지? 이게 0이 될 때는 복소수 z가 0일 때라고. 그래서 z제곱이 양의 실수가 될 때는 우리가 z가 0이 아닌 어떤 실수면 되는구나 라는 건 무슨 소리야? 실수분은 0이 아니어야 되고 허수분은 0이 되면 되겠지.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면 되고, 그럼 복소수 z가 지금 2 더하기 i 곱하기 x 마이너스 i 꼴로 나와 있는데 얘를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해보면 전개부터 하면 2x 마이너스 2i 더하기 xi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정리를 해보면 정리를 한다라는 건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허수분은 허수분끼리 정리를 한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누가 0이 돼야 된다 그러냐면 이 허수부가 0이 돼야 된다 그랬고, 그래서 따라서 x값은 2여야 되는데 항상 확인을 해줘야 돼. 2를 대입을 하면 여기가 몇이 돼? 5가 되잖아. 근데 5는 0이 아니니까 괜찮겠지. 됐어? 그래서 결국 z제곱이 양의 실수가 되는 x의 값은 몇인 거야? 2인 거고, 그 다음 이번엔 z제곱이 음의 실수가 될 때는 뭐라 그랬어? z제곱이 음의 실수가 되는 거는 순허수여야 된다 그랬으니까 순허수라는 경우는 실수부가 0이 되고 이번엔 허수부가 0이 절대로 되면 안 되겠지? 그럼 실수부가 0이 될 땐 언제였어? 얘가 0이 될 때니까 x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럼 이건 허수부가 0이 안 되니까 요 b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b분의 a는 계산 어떻게 해? 2 곱하기 b의 역수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4 해서 답은 1번.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우리가 복소수라는 게 실수와 허수, 특히 허수는 순허수와 순허수가 아닌 허수로 나뉠 때 얘네들을 제곱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떤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런 문제를 풀 때 조금 유리할 거다. 그래서 실수 같은 경우에는 0을 제외한 모든 실수는 항상 제곱하면 양수가 되고 0일 때는 0이 되고, 순허수는 제곱하면 음수가 되고 순허수가 아닌 허수는 제곱하면 어떠한 허수가 될 거다. 이러한 사실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12번을 풀기 위해서는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를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 전체의 바라고 쓸 때 얘를 알파 바 더하기 베타 바로 쓸 수 있고, 또 알파 곱하기 베타라는 복소수의 바, 즉 알파 곱하기 베타의 켤레 복소수는 우리가 알파 바 곱하기 베타 바로 쓸 수 있다. 또 반대로 알파 바 더하기 베타 바라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알파 더하기 베타 전체의 켤레 복소수. 그 다음에 알파 바 곱하기 베타 바를 어떻게 해석을 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알파 곱하기 베타라는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 이렇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어찌됐든 지금 알파랑 베타의 합이 나와 있고 알파랑 베타의 곱이 나와 있을 때 이러한 값을 계산을 하라고 할 때는 우리한테 알파랑 베타를 따로 구하라는 게 아니라 얘를 인수분해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세요 라는 소리고, 여기 지금 공통인수가 알파 바 곱하기 베타 바, 알파 바 베타 바 이렇게 있으니까 문제에 있는 저 식을 알파 바 베타 바 더하기 알파 바 베타 바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을 공통인수인 알파 바 베타 바로 묶고 나면 여기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될 거고, 얘는 뭐라고 얘기했어? 알파 바 곱하기 베타 바는 누구랑 똑같다고 얘기했어? 알파 곱하기 베타 전체의 바, 즉 알파 곱하기 베타의 켤레 복소수랑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1-4i니까 거의 켤레 복소수는 1 더하기 4i가 될 거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2-3i라고 했고, 얘는 계산을 하면 2-3i 더하기 8i 더하기 12.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허수분은
허수부끼리 계산을 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정답은 2번. 13번. 이렇게 루트가 들어가 있는 식의 계산은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 첫 번째, 루트 a 곱하기 루트 a. 이거는 항상 a야. a 값이 양수든 음수든 0이든 상관없이. 왜? 이거는 거듭제곱근의 정의니까. 똑같은 애 두 개 곱하면 루트 안쪽에 있는 애가 나온다. 이건 이제 a 부호가 상관이 없다. 이건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루트 a랑 루트 b를 곱할 때 이건 케이스가 두 개야. 루트 a 곱하기 b가 될 때가 있고 마이너스 루트 a 곱하기 b가 될 때가 있어.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 루트 a 곱하기 b가 될 때가 예외 상황인 거야. 어떤 예외 상황이냐면 a가 음수고 b도 음수일 때, 물론 이제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도 괜찮겠지만, 이런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냥 다 루트 a 곱하기 b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루트 a분의 루트 b. 얘도 계산 결과가 두 가지야. 그냥 루트 a분의 b로 계산이 될 때가 있고,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로 계산이 될 때가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앞에 붙는 경우가 예외적인 상황인 거고, 이때는 a가 음수고 b는 0 이상일 때. 됐어? 그래서 이 예외적인 두 상황 빼고는 그냥 우리가 항상 계산을 어떻게 하면 돼? 루트 a 곱하기 b로 해주면 돼.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여기는 둘 다 음수니까 일단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루트 하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곱하면 54 써주고, 둘 다 음수인 예외 상황이니까 앞에 마이너스도 써주고, 얘 같은 경우에는 루트 일단 두 개를 그냥 곱해 마이너스 24 써주고, 예외인 상황이 아니니까 끝. 얘도 루트 12 곱하기 8 하면 96 써주고,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끝. 얘도 일단 계산은 루트 마이너스 6,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8 그냥 계산을 해주고, 근데 예외적인 상황이니까 마이너스 앞에 써주고. 됐어? 꼭 이렇게 예외적인 상황, 그냥 루트 안에 있는 애들을 편하게 곱하고, 예외적인 상황일 때는 앞에 마이너스 써주고, 예외적인 상황이 아닐 때는 그냥 그대로 끝.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럼 식을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루트 54니까 마이너스 3 루트 6. 얘 같은 경우에는 2 루트 6 i. 그 다음에 루트 96 같은 경우에는 16 곱하기 6이니까 4 루트 6.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루트 6 i. 그럼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정리를 해주면 루트 6, 그 다음에 허수분은 허수분끼리 정리를 해주면 플러스 루트 6 i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스몰 a도 루트 6이고 스몰 b도 루트 6이라서 2 루트 6 정답 4번 하고 끝내주면 되고, 우리가 이렇게 루트가 들어간 식을 계산을 할 때는 이 세 가지만 지켜주면 돼. 거듭제곱근의 정의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일단은 루트 a 곱하기 b 막 곱해주고, 예외적인 상황에만 앞에 마이너스. 언제? 둘 다 음수일 때. 그 다음 나눗셈을 할 때는 얘도 그냥 편안하게 a랑 b 계산을 해주고, 예외적인 상황 언제? a가 음수이고 b가 0 이상일 때만 마이너스 앞으로 이렇게 써주는, 뭐가 튀어나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계산한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이런 형태로 계산하는 연습을 해주면 됩니다. 14번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이라는 건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 되면 될 거고,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쓸 때 짝수 판별식을 써주면 3k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9k 제곱 요 값이 0이 나오면 되니까 계산을 하면 9k 제곱 마이너스 12k 더하기 4 마이너스 9k 제곱이 0이 나오니까, 따라서 k 값은 뭐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구하면 끝. 그러니까 방정식에 근 얘기가 나오면 항상 판별식이
쓰인다 정도만 체크해주고 정답은 2번. 15번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라고 하면 첫 번째 대입 먼저 해보라 그랬지 항상. 그래서 2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 빼기 3은 0이고 2베타 제곱 더하기 4베타 빼기 3도 0이고 두 번째는 근각에서의 관계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지? 선생님 근각에서의 관계를 모르겠는데요 하는 사람들은 1회 설명해놨으니까 1회 영상에서 잘 찾아보세요. 그럼 그때 지금 여기가 차수가 식들이 차수가 좀 높지? 식들이 차수가 좀 높으니까 얘네들의 차수를 낮춰 볼 건데 어떻게 낮춰 볼 거냐면 1번식을 가지고 2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 마이너스 3이 0이니까 2알파 제곱 대신에 내가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3을 쓸 수 있고 지금 여기서 요만큼 식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2알파 제곱 대신에 그러니까 2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마이너스 3은 2알파 제곱 대신에 내가 마이너스 4알파 더하기 3 대입하면 이렇게 될 거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지? 그럼 이것과 같은 논리로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가 됐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베타가 됐을 거고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요 친구는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됐을 거고 요 친구는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니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마이너스를 묻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그럼 그때 얘는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알파 베타 구하면 4 더하기 3 해서 7이 나오는데 답을 7이라고 쓰면 안되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이런 문제들은 항상 두 근이 정해져 있으면 대입한 식 먼저 작성을 하고 근각에서의 관계까지 이용을 하고 그다음 차수가 높은 식이 있으면 요 대입한 1번식을 이용해서 차수를 낮춘 후 마무리를 근각에서의 관계로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16번 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도록 이라는 상황을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는 거야.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니까 이런 상황이어야 되겠지. 물론 이제 대칭 축까지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면 더 좋겠지만 문제를 풀 때 사용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대칭 축이 x는 2다 정도는 알 수 있어야지. 왜? 얘가 y는 마이너스 표준형으로 만들면 x-2의 제곱 더하기 k-5 이렇게 되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2, k 빼기 5 이렇게 되니까 뭐 어쨌든 그럼 그때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도록 이라는 건 x절편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소리고 x절편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결국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k-9는 0이라는 방정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방정식의 뭐가?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이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걸로 해결을 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우린 허근도 해니까. 됐어? 그럼 저 방정식을 조금 정리를 해서 다시 쓰면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가 되도록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9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될 거고 얘의 판별식을 짝수 판별식으로 써주면 4 마이너스 9 더하기 k 이 값이 0보다 작다. 따라서 k 값은 뭐보다 작다? 5보다 작다. 등호 안 들어가니까 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개수는 1, 2, 3, 4 4개. 됐어? 우리가 나중 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x축과 만나지 않도록이라는 말만 봐도 판별식 0보다 작다를 쓰겠지만 지금은 아직 연습을 하는 과정이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x축과 만나지 않는다라는 걸 x절편이 존재하지 않는다로 해석을 해주고 그럼 그때 x절편이 존재하지 않는다의 의미를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무슨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어떤 근이 존재한다? 허근이 존재한다 라는 뜻으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면 된다. 근데 이제 이 과정을 우리가 빠르게 하는 걸 연습을 해야 돼. 계속 모든 문제를, 이런 간단한 모든 문제를 풀 때 이 과정을 계속 진행을 해야 이 문제를 풀 때 나중에 x축과 만나지 않도록이라는 말을 봤을 때 바로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나올 수 있어. 지금부터 이걸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계속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반복을 하는 게 중요한 거야. 17번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과 2,1에서 접할 때 이 상황을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보면 2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다시 2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렇게 접한다라는 소리지. 접할 때 요 점의 좌표가 2,1이다 라는 소리를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 x 마이너스 b 더하기 2와 2x 마이너스 3을 연립했을 때 정리를 하면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되고,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x는 2를 중근으로 갖는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얘가 x는 2를 중근으로 갖는다 라는 건 요 방정식이, 요 다항식이 어떻게 생겼어야 되냐면 x-2의 제곱으로 생겨야 된다. 따라서 x-2의 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니까 계수 비교해주면 a-1은 마이너스 4니까 a 값은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b 더하기 5가 4가 되니까 따라서 b 값은 1 이렇게.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3이고 b 값이 1이니까 a 더하기 b의 값은 마이너스 2다 라고 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답은 1번인데 우리가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풀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어. 사실 이게 일반적인 풀이어야 되는데 요게 일반적인 풀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일반적인 풀이는 이렇게 가주면 될 것 같아. 얘네들이 2,1에서 접하니까 첫 번째 2,1이 어디 위에 점이기도 해? 여기 위에 점이기도 하니까 대입을 하는 거야. 1은 4 더하기 a 더하기 1 곱하기 2 마이너스 b 더하기 2. 그럼 이렇게 해서 식 하나가 나왔고, 두 번째는 다시 주황색으로 쓸게. 요 식이 이제 첫 번째 식. 그다음 두 번째 식은 요 방정식에서 중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이다를 사용을 해주면 판별식이 어떻게 되냐면 a-1의 제곱 마이너스 4배 마이너스 b 더하기 5 이렇게 해주면 요 값이 0이다 써주면 a, b 관계식이 몇 개가 나온 거야? 이렇게 두 개가 나와서 두 개를 연립해서 a 값, b 값을 구해주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고, 방금처럼 중근을 가지면 처음에 풀었던 것처럼 중근을 가질 때는 이 다항식이 완전 제곱식이 될 거다 해서 계수 비교를 해주는 게 일반적이지 않은 풀인데, 우리는 이 일반적이지 않은 풀이가 더 익숙해야 돼. 이 일반적이지 않은 풀이가 나중에 어디까지 확장이 될 거냐면 너희가 배우는 수투까지 확장이 돼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풀이에 조금 익숙해져야 된다 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2차 함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생겼을 때 꼭지점의 좌표가 P,Q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 2차 함수는 x는 P에서 최소값 Q를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2차 함수가 이렇게 위로 볼록으로 생겼을 때 꼭지점의 좌표가 P,Q라면 이 2차 함수는 x는 P에서 최대값 Q를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 최대값과 최소값이라는 건 결국 최대값이랑 최소값이라는 건 결국 그래프를 그렸을 때 y의 값이 가장 클 때와 가장 작을 때를 얘기를 한다. 즉 최대값이랑 최소값은 항상 y의 값이다 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고, 2차 함수의 그래프 모양에 따라서 최대값을 가질 때도 있고 최소값을 가질 때도 있다.
단 범위가 주어지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둘 다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건 조심하고. 근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x값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으니까 문제에서 fx의 최소값이 f5다 라고 주어졌으니까 얘가 하는 얘기는 뭐야? 이 2차 함수 fx는 x는 5에서 최소값 f5를 갖는다. 즉 꼭지점의 좌표가 5, f5다. 거기다가 최소값을 가지는 거니까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요 아래로 볼록일 거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2차 함수는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5, f5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럼 거꾸로 가로 올라가면 f2의 값이 0이다 라고 했으니까 f2의 값이 0이다 라는 소리는 얘가 2, 0을 지난다 라는 소리고, 그럼 꼭지점의 x좌표가 5니까 2라는 거는 5보다 왼쪽에 있을 거니까 2, 0을 여기 이렇게 찍어줄 수 있을 거고, x축이 잠깐만 다시 x축이 이렇게 그어진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럼 그때 추가적으로 대칭축의 방정식이 x는 5가 된 거니까 우리가 2라는 건 5로부터 3만큼 떨어져 있는 거고, 여기가 이제 알파, 0이라고 하면 함수값이 같은 두 지점은 축으로부터 거리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럼 축으로부터 거리가 2는 3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알파도 3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알파가 8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제 우리가 가랑 나를 종합해서 어떠한 정보를 얻게 된 거냐면, 이 2차 함수는 최고 차항의 개수가 양수이고 대칭축의 방정식은 x는 5이며 x 절편이 2와 8이니까 2, 0과 8, 0을 지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것들을 종합해서 2차 함수를 작성을 하면 fx는 최고 차항의 개수는 모르고 x-2와 x-8을 인수로 가질 거다. 이렇게까지 작성을 해줄 수 있겠지 우리가. 됐어? 단 m값은 양수. 이렇게까지 작성을 하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보기 기억. f8은 0이다. 8, 0을 지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우리 지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일단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표현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f라는 함수에다가 5를 기준으로 x만큼 작은 값과 5를 기준으로 x만큼 큰 값을 대입을 했을 때 함수값이 같다라는 얘기는 얘는 x는 5에 대해서 대칭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 x는 5에 대해서 대칭이지. 왜? 대칭 축의 방정식이 x는 5였으니까. 혹시나 이 표현이 이해가 잘 안 된다면 다른 영상에서는 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참고해보고 1회 영상에서, 아니면 나한테 다시 물어봐. 선생님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나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너희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무슨 식이야? 항등식이지? 항등식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x에다가 값을 대입을 해서 확인을 한번 해봐. 진짜로 x는 5에 대해서 대칭으로 생겼을까? 대입을 해서 일일이 확인을 해줘도 되고, 또는 이 표현 정도는 그냥 x는 5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표현이구나 라고 받아들여도 되고, 내가 처음에 설명했듯이 기준을 잡고 그것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값들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같다 라는 의미니까 x는 5에서 대칭인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도 되고, 어찌됐든. 그 다음 보기 디귿. f0은 k라고 했을 때 디귿만 밑에다 쓸게. f0은 k인데 지금 우리가 fx가 위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0을 대입을 해보면 16m이 될 거고, m값이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k값도 이제 0보다 커지겠지. 그리고 나서 우리가 m값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냐면 16분의 k라고 쓸 수 있으니까 fx를 이제 16분의 k 곱하기 x-2 곱하기 x-5다 라고 쓸 수 있을 거고, 문제에서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의 합은 24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일단 방정식부터 작성하고 정리를 해볼게. fx는 kx니까
fx가 16분의 k x-2 x-5 그리고 k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양변 약분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는 k 값이 양수니까 0이 아닌 값이니까 일단은 거추장스러우니까 약분하고, 양변에 16을 곱해서 다시 한번 식을 써보면 x-2 x-5는 16x가 될 거고,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0은 16x. 그럼 정리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3x 더하기 10은 0 이렇게 될 거니까,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23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10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서, 문제에서 두 실근의 합은 24다? 일단은 두 근의 합이 23이니까 틀린 거고, 이제 실근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을 해보면 되냐면 판별식을 써보면 23의 제곱 마이너스 40 해보면은 당연히 0보다 크겠지. 23의 제곱이 40보다 크니까. 그래서 실근도 맞는 얘기, 실근은 맞는 얘기인데 여기서 합이 24다가 틀렸어. 합은 23이 나오겠지. 잘못 썼다. 잘못 썼네. 여기가 5가 아니라 다 8이잖아. 여기가 지금 다 8이니까 8로 바꿔서 다시 계산을 해볼게. 8로 바꾸면 여기가 10이 될 거고, 여기가 28에 16이 될 거고, 여기가 26이 되고, 여기가 16이 되니까 두 근의 합이 23이 아니라 이제 26이 될 거고, 곱은 16이 될 거고, 쏘리. 그래서 어쨌든 합이 26이 돼서 합도 틀리고, 그럼 실근은 같나? 라고 해보니까 26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6이니까 64 해도 얘도 0보다 크니까 실근이란 말은 맞는데 결국 실근의 합이 24가 아니라 26이었다 까지. 그래서 디귿은 땡 하고 기억년 2번 하고 정답 해줍시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내가 밑에서 실수를 하긴 했는데 우리가 꼼꼼하게 조건들을 잘 체크를 해주고, 2차 함수가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건 제한 범위가 없을 때는 항상 꼭지점의 좌표를 내기를 하는 거고, 2차 함수는 대칭 축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이용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까지.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의 건널비가 36이고 BGD의 세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120일 때 이 직육면체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을 구하시오. 그럼 일단 미지수 설정을 가로를 x, 여기 세로를 y, 높이를 z 라고 하면 이 직육면체의 건널비가 36이고 요만큼을 식으로 어떻게 쓸 수 있겠어? 2배의 xy 더하기 yz 더하기 zx가 36이다 해서 xy 더하기 yz 더하기 zx의 값이 18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삼각형 BGD의 세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120일 때 그럼 BG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z제곱, BD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DG의 제곱은 z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얘네들은 2배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인데 이 값이 120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60이다 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고, 그때 문제에서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뭐 구하라는 거냐면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이런게 4개씩 있으니까 4배를 구하시오 인 건데, 문제에서 그러면 주어진 조건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xy 더하기 yz 더하기 zx가 18이다 라는 게 주어져 있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60이다 라는 사실이 주어져 있고, 그때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곱셈공식의 곱셈공식을 이용을 해줄 수 있겠네.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의 제곱 더하기 2배의 xy 더하기 yz 더하기 zx가 되니까 얘는 60 더하기 36 해서 96이 될 거고, 따라서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세 변의 길이니까
대변의 길이 합이니까 당연히 값이 양수일 거고 얘는 4루트 6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고 이렇게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어떠한 값이 나왔다고 해서 신나서 답이라고 체크하면 안 되고 다시 문제에서 정확하게 구하라는 걸로 가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4배의 x 더하기 y 더하기 z니까 4 곱하기 4 루트 6 계산을 해서 16 루트 6이 정답이 되겠다. 20번 다음 다항식을 인수분해하시오. 이렇게 생긴 다항식은 우리가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서 인수분해해주면 되겠지? 그럼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x제곱 더하기 x가 들어가 있는 게 마이너스 y와 1이 있고 그 다음 나머지는 마이너스 2y제곱 더하기 7y 마이너스 6인데 이 부분을 내가 마이너스로 묶고 2y제곱 마이너스 7y 더하기 6이라고 쓸 수 있고 얘를 인수분해를 x자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다시 인수분해를 하면 7을 만들어야 되니까 4, 3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내가 요 부분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이제? 요 부분 대신에 아예 마이너스로 묶고 2y 빼기 3 y 빼기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됐어? 그럼 그랬을 때 요 밑에 계산의 흔적들은 이제 좀 지울게. 그때 내가 여기를 그럼 2y 빼기 3으로 두고 y 빼기 2라고 두고 여기 둘 중 한 군데다 마이너스를 붙일 수 있지? 그럼 그때 그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 여기를 1이라고 하고 또 뭐 하겠어? 이렇게 x자를 곱했을 때 나온 결과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 둘을 더하면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y 더하기 1이 나오도록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이쪽에다 붙여주고 계산을 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2y 더하기 3이 되고 여기가 y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딱 두 개를 더하면 몇이 돼? 마이너스 y 더하기 2가 되니까 마이너스 y 더하기 1이 되니까 얘는 x 마이너스 2y 더하기 3 곱하기 x 더하기 y 마이너스 2 그냥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하고 끝내주면 될 것 같아. 21번 다항식 fx가 다음 세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f0의 값을 구하시오. 문제에서 fx를 x 3승 더하기 1로 나눈 몫은 x 더하기 4다 라고 나왔는데 저 조건 가부터 쓰면 이렇게 써야지. fx를 x 3승 더하기 1은 인수분해 해가면서 쓸게. 이렇게 얘로 나눴을 때 몫이 x 더하기 4래. 그 다음 나머지는 얘기가 있던 없던 항상 써주기로 했는데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를 3차 이하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고 그럼 fx라는 식이 이렇게 작성이 된 거고 그때 조건 나 같은 경우에는 fx를 뭐로 나눠보래?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로 나누면 그때 나머지가 x 빼기 2여야 된대. 그럼 fx가 지금 여기 있잖아. 근데 얘를 지금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나눠보면 요 앞 플러스 기준으로 앞쪽은 나누어 떨어지지. 그럼 나머지가 어디서 생긴다? 여기 뒤쪽에서 생기고 그럼 결론은 얘를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나누면 그때의 몫은 당연히 스몰 a가 될 거고 나머지가 x 마이너스 2가 될 거다 라고 해서 fx를 내가 다시 이렇게 써볼 수 있겠지. 그냥 x 3승 더하기 1 x 더하기 4 더하기 a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더하기 x 빼기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그럼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뭐만 몰라 지금? 스몰 a 값만 모르잖아. 그럼 조건 다 해서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얘는 뭐야? f1의 값이 마이너스 6이다니까 이걸 여기다 그대로 적용시켜주면 양변 x에다 양변 x에다 1 대입하면 f1은 뭐가 돼? 2 곱하기 5 더하기 a 마이너스 1 이 값이 마이너스 6이다. 그래서 따라서 스몰 a 값이 몇이 나와? 2, 5, 10에다가 마이너스 0.9 마이너스 15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이렇게 나오면
문제에서 이제 a 값이 마이너스 15가 나왔으니까 fx는 그냥 x 3승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4 마이너스 15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더하기 x 빼기 이렇게 써줄 수 있고, 그럼 f 제로는 1 곱하기 4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13이 나오더라 하고 마무리를 해주면 될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도 그냥 3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가장 일반적인 문제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22번 우리가 보통 3차 이상의 방정식을 3차 이상의 다항식을 고차 다항식이라고 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10차의 다항식이 주어져 있고, 이때 x의 값이 주어졌을 때 10차 다항식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직접 대입해서 구하라는 소리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이러한 고차 다항식을 우리가 2차 이상의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차수 낮추기를 할 거야. 그럼 2차 이상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차수 낮추기를 할 때 방법이 두 가지 정도 있어. 첫 번째는 딱히 이름이 없어서 나는 그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게. 두 번째는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내가 일반적인 방법을 소개를 하고, 나중에 다른 문제에서는 이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용을 해서 차수를 낮추는 방법도 소개를 할게. 그럼 2차 이상의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차수를 낮춘다라고 했잖아. 그럼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저 x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2차 이상의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어떻게 만들 거냐면,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x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주어져 있을 때 양변에 2를 곱하면 2x는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될 거고, 우리가 루트랑 i는 한쪽만 남겨서 2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만들고, 양변을 제곱을 하면 2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마이너스 루트 3i의 제곱. 그럼 진짜로 전개를 하면 4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 한쪽으로 다 몰면 4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는 0이 될 거고, 따라서 x제곱 양변 4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만든 거냐면, 결국 우리가 맨날 2차 방정식이 있으면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통해서 이렇게 생긴 근을 구했잖아. 근데 반대로 우리가 근이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얘를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이렇게 거꾸로 만들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을 만들어냈고, 즉 이 얘기가 뭐냐면 x값이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면 항상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의 값은 우리가 0으로 취급을 할 수 있는 거고. 됐어? 어쨌든 이제 이렇게 2차 이상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차수를 낮출 건데, 그러기 위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었고, 요걸 이용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차수를 어떻게 낮추냐면, 봐봐, x제곱 대신에 x 빼기 1이라고 쓸 수 있잖아.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나는 지금 2차식 대신에 1차식을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2차식이 있으면 1차식으로 한 차수를 낮출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겠지. 그럼 여기서 또 양변에 x를 곱하면 x 세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여기서는 3차식을 지금 몇 차식으로 낮출 수 있게 된 거야? 2차식으로 낮출 수 있게 됐는데, 사실은 우리가 뭐야? 2차식은 항상 1차식으로 낮출 수 있었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3차식 또한 1차식으로 낮출 수 있다라는 거야. 즉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면 요걸 이용을 해서 n차, 몇 차든 항상 몇 차까지 줄일 수 있다라는 거야. 1차까지 줄일 수 있다라는 거야. 혹은 그 1차보다 더 낮은 차수까지 줄일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선생님 요거 10차 방정식인데, 10차식인데 그럼 10차까지 이걸 반복을 해야 하나요? 진짜로 그래야 될 수도 있어. 근데 요 문제는 운이 좀 좋게도 간단하게 끝나. 봐봐. 지금 x 3승이 이렇게 나왔고, x 제곱 대신 이제 x-1을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써주면 x 3승 대신에 내가 뭘 쓸 수 있게 된 거냐면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쓸 수 있게 된 거야. 됐니? 그러니까 2차식은 내가 1차식으로 줄인 2차식을 1차식으로 줄인 거고 3차식은 무려 뭐로 줄인 거야? 어떠한 정수값으로, 즉 0차까지 줄일 수 있게 된 거야. 그럼 그랬을 때 얘를 이용을 해서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임을 이용을 해서 양변을 세제곱하면 x 9승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갑자기 차수가 너무 높아졌지? 그러니까 원래 한 차수 한 차수 해도 되는데 얘네들을 그냥 막 제곱해서 우리가 다뤄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 양변에다가 x를 곱하면 x 10승 대신에는 마이너스 x를 쓸 수 있다. 이렇게까지 된 거지. 즉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원래는 n차식들을 다 1차 이하까지 줄일 수 있었는데 우리가 x 3승에서 운 좋게 마이너스 1이라는 정수값을 얻게 돼서 우리가 x 4승, x 5승, x 6승, x 7승, x 8승까지 굳이 해보지 않더라도 x 9승과 x 10승의 값을 조금 더 수월하게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저 식들을 지금 밑에 구한 식들로 바꿔보면 x 10승 대신에는 내가 마이너스 x를 쓸 수 있고 x 9승 대신에는 마이너스 1을 쓸 수 있으니까 플러스 3 더하기 2배 x 제곱 대신에는 x 빼기 1을 쓸 수 있다고 했고 마이너스 x 더하기 2. 그럼 얘를 정리를 다 해보면 결국 값이 3만 남아서 요거의 값은 그냥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을 때 정답은 3이다 라고 해주고 끝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렇게 고차식이 나왔을 때는 겁먹지 말고 우리가 항상 차수를 낮출 수 있으니까. 근데 차수를 낮출 때는 항상 뭐를 이용을 한다? 요 2차 이상의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차수를 낮추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 단어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안 돼. 앞에 있는 얘까지 같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생각이 날 거야,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2차 이상의 방정식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근해 공식을 이용했던 방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x값을 구했던 방법을 이렇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뭘 만들어냈어? 2차 방정식을 만들어냈고 이것을 통해서 2차를 1차로 줄일 수 있었고 3차도 2차로 줄이고 그 다음 1차로 줄이려고 했는데 더 낮아진 거고, 요걸 이용해서 얘네 둘을 이용을 해서 굳이 4차, 5차, 6차, 7차를 구하지 않더라도 9차, 10차를 조금 더 편하게 구할 수 있었다 까지 이런 식으로. 23번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그럼 이제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까지 읽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알파랑 베타 대입해서 알파 제곱 더하기 5알파 더하기 3은 0, 그 다음에 베타 제곱 더하기 5베타 더하기 3도 0 요런 식 얻어주고, 두 번째 근각에서의 관계, 근각에서의 관계 이용을 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5, 알파 곱하기 베타는 3 이렇게 얻어주고, 여기까지 쓰고 나서 그냥 값이 저렇구나가 아니라 두 개를 더해서 음수가 나오고 곱해서 양수가 나왔으니까 알파도 음수고 베타도 음수구나, 여기까지 캐치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럼 그랬을 때 첫 번째 얘네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특히 최고차의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하세요 라고 했는데, 우리가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방법,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 얘는 뭘 이용한 거냐면 인수 정리를 이용을 한 거고, 두 번째 최고차의 계수를 묻고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는 0. 얘 같은 경우에 이제 1번식을 전개한 거기도 하지만 얘는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을 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그럼 이렇게 보면은 어찌됐든 이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인수 정리를 이용을 한 건 얘네는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한 거고, 아래 거는 x 최고차인 계수 a로 묶고 맨 앞에 써주고 그 다음에 x 제곱 그냥 써주고, 요 x의 계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부호를 바꾼 것 더하기 상수항은 알파랑 베타를 곱한 것는 0까지 작성을 해주는 게 이제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하는 방법이고,
그럼 그때 요 1번에서 얘네 두 개를 두근으로 갖는 2차항의 개수가 1이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했을 때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어. 근데 나는 2번을 선택해서 작성을 할 거야. 2번을 선택해서 작성을 해보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두 개를 더해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x 그 다음 두 개를 곱하면 1, n 0 이렇게 될 거고, 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통분을 해보면 알파 베타분의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이고, 문제에서 우리가 근각의 관계를 써서 이러한 값들을 알잖아.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 그러니까 얘는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그러면서 계산을 해주면 3분의 25 빼기 6, 그래서 3분의 19가 나와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9x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겠다. 이게 1번의 정답이고, 2번 얘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무리수가 나와 있는데 루트가 나와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얘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 루트 알파 베타 이렇게 해서 알파 베타의 값이 마이너스 5였고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이 3이니까 마이너스 5 더하기 2 루트 3이구나 해서 답을 쓰면 틀리는 거야. 선생님 왜 틀립니까? 봐봐, 저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의 제곱이라는 건 무리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전개할 때 좀 조심을 해줬어야 돼. 앞에서 배운 루트가 들어간 식의 곱셈 그거를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아무 생각 없이 계산을 해버리면 저렇게 오답이 나와버리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전개를 해보면 사실은 루트 알파 곱하기 루트 알파 더하기 2배의 루트 알파 곱하기 루트 베타 더하기 루트 베타 곱하기 루트 베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무리수가 들어간 식 똑같은 거 두 개 곱하면 거듭제곱근의 정의에 의해서 얘는 알파가 나올 거고, 그 다음 얘네 둘은 2배의 루트 알파 곱하기 베타라고 일단 쓰는데 그냥 곱해서 알파랑 베타랑 둘 다 음수니까 앞에 마이너스 써주기로 했었고, 뒤에 루트 베타도 거듭제곱근의 정의에 의해서 그냥 베타.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우리가 마이너스 2 루트 알파 베타를 계산을 해야 돼서 실제로 답은 어떻게 될 거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될 거다. 이런 거 실수하는 거 조심하고, 특히 이렇게 무리수가 들어간 식을, 그러니까 루트가 들어간 식을 제곱을 하거나 곱하거나 할 때는 항상 우리가 이게 무리수가 들어간 식을 루트가 들어간 식을 계산을 할 때 적용했던 것들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까지. 24번 그림과 같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x축과 만나는 점을 b랑 c라고 하자. 그럼 a라는 점은 0,-18이 될 거고, b랑 c는 얘네 x절편이니까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될 거고, 얘는 0이라는 방정식을 풀면 x값이 3과 6이 나오니까 b의 좌표는 3,0, c의 좌표는 6,0이 되겠지. 그랬을 때 점 P가, 그러니까 P라는 점이 좌표 평면상에 있는데 걔가 A에서 출발을 해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따라서 B를 지나고 어디까지? C까지 이렇게 도달을 한대. 그러면은 A에서 점 B를 거쳐서 C까지 움직일 때라는 건 P라는 점의 X좌표가 A잖아. 여기서 주는 정보는 A의 범위가 0에서 6 사이일 거다 라는 정보를 주는 거고, 또 얘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따라 움직인다 라는 거는 요 A, B가 2차 함수 위의 점이다 라는 소리여서 대입을 해보면 B 대신에 우리가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9A 마이너스 18 이렇게 쓸 수 있다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그때 내가 A 플러스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내가 A 플러스 B를 K라고 설정을 하면 이제 우리가 B 대신에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9A 마이너스 18을 쓸 수 있으니까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0A 마이너스 18이라고 쓸 수 있고, 문제 전체가 이제 이렇게 바뀐 거야.
이 긴 문장들이 이런 간단한 문제로 바뀐 거야. A의 범위가 0에서 6 사이일 때 K는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0A-18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시오. 지금 우리가 낯선 문자가 있어서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익숙한 문자들로 바꾸면 x가 0에서 6 사이일 때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0x-18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미지수는 내가 맘대로 바꿔도 돼. 내가 편한 대로. 어찌됐든 여기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만 구하면 되니까. 그럼 이렇게 바꿨을 때 뭐 하면 돼? 표준형으로 만들어서 그래프 그려주면 되지. 일단은 표준형으로 만들면 마이너스 x-5의 제곱 더하기 7이 될 거고, 초차익에서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가 5,7이다까지 표시를 해주고, 대신 범위가 제한이 걸려있지. 0에서 6 사이. 6이라는 건 여기 이렇게 조금만 5에서 한 칸만큼 떨어져 있고 0은 많이 떨어져 있고, 실제로는 그래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지는데 여기가 0,-18, 여기는 6,6 이렇게 될 텐데, 최대값과 최소값은 뭐야? 최대값은 가장 높이가 높을 때의 y값, 최소값은 가장 높이가 낮을 때의 y값. 그래서 최대값은 7인데 그때 x값은 몇이 되는 거야? 5. 최소값은 마이너스 18인데 그때 x값은 몇이 되는 거야? 0.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지. 근데 이제 지금 일단은 미지수 다시 바꿔야 되는데 그거까지는 얘기하지 맙시다. 일단 그래서 최대값이 7, 최소값이 마이너스 18이 나왔으니까 이거의 값은 7 마이너스 18 하면 25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